이번 시간에는 시점을 잡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솔직히 시점을 잡는 법을 알아도 그거를 이제 완벽하게 그려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되게 흔하게 보는 정면 그림인데도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시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놓치고 많이 그려요, 그림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얼굴을 그려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설명했지만 또 한 번 설명하자면, 얼굴을 그려도 이제 얼굴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얼굴을 뭐 이렇게 십자로 나누고 그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시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상대방, 그 독자, 카메라의 그 방향인데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높이나 각도를 말하는 건데, 지금 이 사람 캐릭터 얼굴을 보면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독자가 이 사람과 눈높이를 같이 보고 있다. 같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서 굉장히 가까이 보고 있냐, 멀리 보고 있냐에 따라서 이 얼굴 그리는 방법이 달라요. 자, 이거는 되게 가까이서 보고 있고, 이건 멀리 보고 있다고 치면은, 지금 가까이 보고 있으면, 시점은 똑같이 눈높이를 잡으면, 카메라를 굉장히 가까이 댔다. 그러면은, 눈은 똑같이 눈 크기가 그려지겠죠? 근데, 여기서 가까이 잡았기 때문에, 코는 약간 아래로 이렇게 미라네, 미라. 본의 아니게 미라를 그랬는데, 굉장히 눈을 가까이서, 여러분들 친구를 가까이서 서로 쳐다봐봐요. 가까이 쳐다보면은 이 지능, 이렇게 굴곡지능이 굉장히 경계가 져요. 그러면 코가 여기서는 이렇게 보이지만은 카메라를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보여요, 코가. 근데 카메라를 가까이 보면 콧대가 요 밑으로 이렇게 쳐다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카메라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코를 밑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입도 이 사람은 멀리서 봤을 때는 이렇게 그렸다 쳐요. 비웃네. 근데 입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이냐면은 여기 주변 보면 이게 동그라잖아요. 여기 만져보면 이빨 주변이 동그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카메라를 앞으로 해서 눈높이에서 보면은 위와 아래가 이렇게 굴곡이 지니까 입술이 툭 튀어나온 그 이빨의 그 구도에 따라서 여기 튀어나온 만큼 여기 동그랗게 앞으로 튀어나와요. 근데 카메라를 멀리서 보면은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입처럼 보이죠. 그럼 눈썹도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일자 눈썹이라고 치면 여기서는 이 굴곡에 따라서, 이 원형에 따라서 약간 눈썹이 굴곡이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마가 여기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 굴곡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카메라를 앞으로 잡냐, 좀 어느 정도 간격을 잡냐에 따라서요. 그리고 카메라를 가까운 부분이면은 여기가 큰 거 가면서 멀리 가면서 작아지는 거예요. 부피가. 예를 들어 여기와 여기의 거리가 10이라고 치면 3칸을 나눴다 쳐요. 간격을 3칸. 여기서도 원래 이렇게 3칸이어져요. 근데 카메라가 여기서 보니까 멀리 갈수록 작아 보이니까 실질적으로 간격은 이렇게 돼요. 여기가 넓고 그 다음 넓고 그 다음 넓고. 이해가 돼요? 멀리서 보면은 간격은 같은, 비율이 같은 3개로 나누지만
카메라를 가까이 보면 그 카메라 눈높이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위와 아래로 좁아져요. 이렇게 점점 가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선 턱이 이렇게 좀 길지만 여기에서는 짧아지니까 턱이 굉장히 짧게 그리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마도 굉장히 작게 그리겠죠? 카메라를 굉장히 여러분도 가끔 본인들이 본인이 아니라 연예인들 가끔 이렇게 찍잖아. 가끔 그 롤러코스터 타거나 이렇게 그 셀카 같은 거 찍잖아. 그럼 유난히 이게 얼굴 자연스러운 형태가 아니라 여기만 크게 하고 웃기게 나오잖아.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카메라 렌즈를 앞으로 당기면 이렇게 웃기게 보여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에서 보면 이제 정상적으로 보이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얼굴만 예를 들었는데 이제 저는 전신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가면 갈수록 좀 말라 보이죠? 네. 이게 시점을 여기서 잡았어요. 근데 쭉 여기 시점, 여기가 카메라가 높이가 여기에요. 카메라. 그러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잡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러면 이 정면에서 봤을 때 옆구리 여기 높이가 예를 들어 배꼽을 여기를 원래 그렸다 치는데 시점이 여기니까 배꼽을 평소보다 아래로 그려야 되겠죠. 여기다 그려야 되겠죠. 이해돼요? 시점을 여기로 잡았기 때문이에요. 눈높이를. 근데 멀리서 카메라를 잡으면 그냥 일직선이에요. 다 이렇게 일직선이에요. 그냥 간격이. 그렇지만 카메라가 앞으로 오면 올수록 이 굴곡은 더 심해져서 이렇게 여기서 이게 일직선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이 굴곡진 거에 따라서 그 높이로 맞춰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허리가 정면에서는 통으로 보이지만 이게 굴곡이 지면 질수록 이렇게 원통, 이렇게 굴곡진 원통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원통으로. 그래서 가끔 배생의 만화책을 보면은, 똑같은 장면인데, 어느 부분에서 다리를 되게 작게 그리고, 어떤 부분은 크게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은 똑같은 그림 같은데 왜 이렇게 다르게 그리냐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게 카메라의 시점에 따라서 그렇게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를 똑같이 이거를 정면으로 보는 걸 그리면 이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다리가 발바닥이 멀리서 봤기 때문에 그 시점에 그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바닥이 이렇게 보이는 그대로 그린 거야. 근데 시점이 이제 가까이 올수록, 그러니까 높이에서 카메라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게 굴곡이 많이 지니까 발등이 보이는 거예요. 발바닥이 등이 보이는 거예요. 만화를 보면은 발바닥이 등이 안 보이게 그리는 장면이 있고 이 등이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이 등이 보인다는 거는 카메라의 시점을 상단으로 잡았기 때문에 발등까지 보이는 거고 발등을 안 보이게 그릴 때는 멀리서 찍은 거예요. 멀리서 찍으면은 이 굴곡진 그 변화가 없어요. 근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사람 캐릭터를 얼굴을 되게 스포트라이트로 찍었다. 그럼 몸은 굴곡지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그냥 전신을 그냥 똑같은 규격대로 그렸다. 그러니까 그냥 전신 자체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을 그렸다. 그러면은 모든 걸 정면처럼 보이는 장면처럼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점을 높이 그렸다. 그러면은 가면 갈수록 이런 모습에서 점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위로 올라가서 점점 이렇게 보이는 거. 근데 이제 보통 초보들은 그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다 정면으로만 그리죠.
그리고 여기를 정면으로 다 그려놓고 발바닥은 보여. 발등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치 이렇게 된 것 같은 거야. 이렇게 세운 것 같은 거야. 그림이. 자, 그럼 발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발이 있단 말이에요. 발이 있으면 여기에서 카메라를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보이겠죠? 근데 굴곡지게 그렸다. 그러니까 시점을 이렇게 높게 잡았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무릎이 봐요. 무릎이 여기 있잖아요. 무릎이 여기 있으면은 무릎을 중간을 딱 그었다면은 여기는 중간에 이렇게 그었지만 여기는 어떻게 그려야 되냐? 이렇게 해서 내려와야 돼. 이렇게. 그러면은 시점 위니까 굴곡이 이렇게 질 거예요. 네, 빨간색으로. 더 이렇게 경사지금 내려오면서.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예를 들어 여기에 상처가 났다 쳐요. 그럼 요 높이에서 요 높이에서 여기다 그리는 게 아니야. 여기다 그리는 게. 굴곡이 졌기 때문에 아래다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여기다 그리는 게 아니야. 여기다 그리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네. 내려본 시점을 위로 잡았으면 점점점 가면 갈수록 굴곡이 많이 지면서 이렇게 내려고 발바닥이 보이는 거고, 발등이. 그 다음에 멀리서 카메라를 멀리서 잡았을 때는 발등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멀리서 보냐 가까이서 보냐의 어떤 차이도 있겠지만은 멀리서 보는데도 이런 굴곡이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이유는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이렇게 있다가 팔을 뻗을 때도 있고 무릎을 올릴 때도 있잖아. 그러면 이걸 그대로 응용해서 서 있는다, 사람들이 서 있는다. 서 있을 때 무릎을 올렸다 쳐요. 투박하죠? 선생님이 좀 남자라서 좀 투박해 그리기. 이렇게 그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시점을 여기서 잡았다.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거는 멀리서 그냥 찍은 거야. 그러면은 시점을 멀리서 잡았다. 그러면 여기 무릎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보면은 이 윗부분이 안 보이죠 지금. 근데 시점을 여기서 잡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굴곡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윗부분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야. 여기 윗부분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야, 이만큼이. 이해가 돼요? 이거는 멀리서 잡은 거고, 요건 시점을 머리, 눈 부분으로 잡아서 가면 갈수록 굴곡지니까 여기가 보이고, 멀리서 잡으면 이 꺾인 부분은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 인체가 한쪽 손을 들거나 발을 들거나 하면 또 이렇게 동세가 변해요. 예를 들어, 사람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균형 감각이잖아요. 자빠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림 그릴 때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은 다리를 한쪽을 들면 이게 다리 한쪽이 ቢ었으니까 이쪽 자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몸이 왼쪽으로 이렇게 쏠려요. 이렇게 골반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면 자빠져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한쪽 다리를 들었다. 한쪽 다리를 들으면 이렇게 해서 균형을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러면 골반이 이쪽으로 튀어나오고 다리를 잡고 여기 무릎을 이렇게 드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를 결국 축을 잡는 거예요. 여기 머리축과 머리축이 거의 일자가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안정적이어 보이죠. 이렇게. 근데 반대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제 여기로 자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뭐 중심 무게축을 오른쪽으로 오른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여러분들 생각하면 왼쪽으로 옮겨주면서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골반뼈가 이렇게 약간 휘어지겠죠, 옆으로. 약간 이렇게 휘어진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가만히 있을 때는 이게 팬티 다리가 이렇게 있겠죠. 근데 그쪽 한쪽 다리를 들었을 때는 넘어지면 안 되니까 골반뼈가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다리는 안쪽으로 오면서 중심을 잡아주고 다리를 올리게 되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잡으면 이게 내려가요. 여기가 이쪽 다리를 내리면 이쪽 다리 골반이 이렇게 내려가요. 반대로 이건 뭐예요?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서 발차기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면은 골반이 이쪽에 올라가죠. 이건 발 찰 때. 근데 이렇게 들 때는 이쪽에 올라가죠. 이렇게 깨끗 발려서 균형을 잡으려면 이렇게 꺾으면서 이쪽에 올라가고 이쪽에 낮아져요. 근데 발을 찬다 하면 이쪽에 올라가 이쪽에 내려가죠. 골반이. 골반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딱 하면 이제 발 위로 찰라고 하는 것 같잖아. 골반만 이렇게 틀었는데도. 그럼 팔을 올릴 때도 이런 게 있어요. 자, 여러분. 팔을 자세히 보세요. 팔을 올리면 이렇게 올려지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 여러분 팔을 올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왼쪽에 더 내려가요. 이렇게. 보트처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대부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한쪽 팔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쪽 팔도 좀 내려오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올렸잖아요.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몸이 살짝 아니 완전히 이렇게 꺾이는 건 아니고 살짝. 여기는 이렇게 꺾이고 반대로 여기는 이렇게 꺾이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다리가 어떤 다리를 올리느냐 내리느냐. 반대로 이렇게 해줄 수 있죠. 이렇게 여기를 올리고 이렇게 내릴 수도 있죠. 이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손 드는 거지만 반대로 이렇게 하면서 이쪽 어깨는 이렇게 내릴 수 있고 춤추는 거 같잖아요. 이렇게 춤. 이렇게 약간 그런 거 느낌 있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손 들 때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인체는 균형을 잡기 위해서 살짝 꺾게 돼요. 급하게 하면 많이 꺾이고 살짝 들으면은 살짝 나도 모르게 여기가 이렇게 꺾여요. 살짝. 근데 그 살짝 꺾이냐 팍 꺾이냐의 미묘한 차이로 그림이 되게 달라 보여요. 그리고 아마 얼굴 그릴 때 아마 그런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아마 이런 장면, 이런 구도, 약간 이런 구도 있죠. 이런 구도. 이런 것도 많이 그리잖아요. 만화에서 많이 나오는 구도예요. 이런 구도를 많이 쓰는데 이걸 그릴 때 이제 많이 힘들어하죠.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중심선을 긋잖아요. 중심선을 긋는 이유가 선생님도 잘 못해서 항상 긋는 것도 있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얼굴을 원형을 그리고 이 캐릭터가 딱 정면을 보고 있다. 정면인데 옆모습이야. 그러니까 약간 옆모습.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가 약간 아래를 보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그럼 눈을 이 선에 맞춰서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코도 입도 좀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요거보다 더 아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 선이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선에 따라서 이게 각도 그릴 때 되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눈 그리는 법 알려달라고 했잖아요. 눈 모양마다 이게 다 다른데 대체적으로 동양인들 눈은 아마 이렇게 해서 쌍꺼풀 없는 사람이 더 많은 거 알죠? 동양인들은. 요즘은 성형수술 많이 해서 많을지는 모르겠는데 서양인들이 쌍꺼풀이 많고 서양이랑 저기 그 인도 계열 분들이 쌍꺼풀이 많고 특히 인도 계열 분들이 많죠. 동남아 쪽이나. 근데 동양인 그 벽화라든가 옛날 그림들 같은 경우 보면 쌍꺼풀 그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동양인들은 의외로 쌍꺼풀이 없어요.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 훨씬 많아요. 근데 요즘은 수술도 있고 뭐 붙이는 거 있잖아요, 여자분들. 그리고 쌍꺼풀 없는데 화장법으로 하면 있더라고, 생기더라고. 눈도 막 2배로 크게 보이고. 예를 들어 눈이 종류가 많지만 뭐 이런 눈이 있다 쳐요. 이런 눈이 있고 이게 올라간 눈이 있다 치고 이렇게 처진 눈이 있다 치고 그 다음에 이런 눈이 있다 쳐요. 딱 봐도 4개 눈은 달라 보이죠? 다른 눈이죠? 그럼 얘를 이제 45도 각도로 그려볼게요. 눈을 크게 확대를 하면 동공 있겠죠? 그래서 이 눈이 이렇게 뭐 보통 일반적으로 눈이 이제 딱 꽉 차요. 꽉 차거나 이제 눈 위로 이렇게 더 꽉 차거나 조금 더 넘치죠.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가끔 만화에서 보면은 만화나 아니면 뭐 사람들마다 조금 이제 눈동자가 작은 사람이 있는데 요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흰 부분이 세 부분이 보이는 눈이 있어요. 세 부분이 다 보이는 게 있고 네 부분이 보이는 눈도 있어요. 네 부분. 그러니까 눈알이 너무 작아서 네 부분이 다 보여. 눈을 크게 떠서가 아니라 눈을 작게 떴는데도 네 부분이 다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두 부분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이쪽 두 부분밖에 안 보여요. 근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만화에서는 오히려 그걸 데포르메를 줘가지고 깜짝 놀랬거나 이러면 막 이렇게 점으로도 그리잖아. 점. 근데 이렇게 작진 않죠, 일반적으로. 근데 만화에서는 이렇게 표현도 쓰는데 이 눈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의 길이가 여기가 1이면 여기가 2 이렇게 두 칸.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거리가 2예요. 여기는 1이야.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그대로 공식적으로 계산해서 이제 이렇게 45도를 돌리는데 중요한 거는 얼굴 여기가 형태가 동그라듯이 눈도 여기에 꼭 들어가고 반대로 또 다시 푹 들어가요. 튀어나왔다가 들어가고. 여기도 이제 원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구라는 거예요. 구. 그럼 이걸 계산해서 45도를 돌리면 지금 보면은 여기와 여기 간격이 현저히 많아졌죠. 여기와 여기 간격 이렇게 3등분해서 여기가 2등분이야. 여기 쪽에 이제 끼운 부분이 2등분이었다 치면 얘를 돌리면 급격하게 얘가 2배로 늘어나요. 이쪽이 2배로 늘어나고 이쪽은 그만큼 줄은 거죠. 이쪽으로 돌렸으니까 눈을. 그러면 눈 알도 줄여야 되겠죠. 45도니까 50%를 줄여야 되겠죠. 이 원형에서 딱 잘라서 이 원형에서 원형만큼을 또 다시 여기서 원형을 달걀을 만들어야겠죠. 45도를 줄였으니까.
이걸 그대로 여기다가 눈을 갖다 붙이면 돼요. 무섭다. 무서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이러다가 이렇게 끼울잖아요. 그럼 눈을 이렇게 돌리면 눈은 구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가 훨씬 더 끼울어요, 이렇게. 그리고 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눈을 딱 보면 여기서 눈 끝, 눈 흰자 끝나는 부분이 여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얘를 여기 옆모습에 보면 눈꼬리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이 얼굴이 동그라니까 옆으로 이렇게 새어 나와요. 그래서 옆모습을 보면은 눈이 여기 부분이 이제 옆모습을 보면 여기가 길게 보이고 앞모습을 보면 여기 짧게 보여요. 여기도 원형이니까. 이렇게 돌리면 여기도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치 정면에서 보면 여기서 눈이 딱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옆으로 돌리면 여기서 약간 꼬리가 길어져요. 앞에서 보면 이 꼬리가 안 보여요. 근데 옆에서 보면은 눈꼬리가 보여요. 그러니까 되게 길진 않고 짧게, 뭐 사람마다 좀 달라요. 이 눈처럼 이렇게 삐쪽한 눈은 더 길겠죠? 이런 눈은 대체적으로 좀 짧을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완전 옆모습으로 그렸다. 완전 옆모습을 보이면 이제 이 부분이 삭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눈은 더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그리면은 근데 눈이 맞지만 아까 제가 입술 그릴 때 이렇게 보통 그리지만은 카메라를 좀 가까이 잡으면 여기 아랫입술이 이렇게 보인다고 했잖아요. 아랫입술이 보이듯이 여기에 반대편으로 내려가는 속눈썹이 눈 끝에서 약간 밑으로 돼서 그리고 여기도 반대로 이쪽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래 이렇게 그리면은 눈 너무 동그랗게 뜨니까 무섭네. 이렇게 그리면 비교적 자연스러워요. 이 사람은 약간 처진 눈이니까 좀 처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매의 눈. 자, 매의 눈 같은 경우는 이것도 똑같이 3등분을 나누면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여기가 이제 좁아지고 여기 부분은 이제 넓어지고 이걸 완전 옆모습으로 그리면 이제 이 부분이 없어지고 꼬리는 이제 길고 앞모습 45도 아래 옆모습 그 다음에 완전 이렇게 완전 처진 눈 대충 그리려니까 힘드네. 그 다음에 이런 눈은 좀 상대적으로 좀 쉽죠? 이런 눈은 그냥 말 그대로 따라서 짭을 시키면 돼.
어려운 눈이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의 변화가 큰 눈이 어려워요.